나갔다가 들어오는 강산이 집안 하인이 보곤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지나 불행이가 찾아와 기웃거리냐? 썩 꺼져버려. 만석이는 하인의 큰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 거지나 불행이가 아니고 네 주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본인의 행색이 거지 같아 보인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강산이가 밖으로 나와 보니 친구 만석이가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만석이 아닌가?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도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거지나 불행이를 아십니까요? 내 이놈 돌쇠야. 내 친구를 보고 뭐라 하는 게냐? 내 어린 시절부터 내겐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다. 어서 이 친구를 안으로 모셔가거라. 아이고 죄송하구만요. 도련님 친구분인 줄도 모르고 셋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하인은 길바닥에 앉아있는 만석이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며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말을 했다. 오랜만이네. 내가 먼 길을 오다 보니 행색이 이래서 하인이 그리 본 것 같으니 너무 나무라지는 말게. 만석이는 하인에게 온갖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하인을 크게 꾸짖는 강산이를 보고는 괜찮은 척 말하고선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강산이는 오랜만에 자기를 찾아온 만석이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돌쇠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먹을 것을 내어오거라. 아참,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이 친구에게 가져다 주거라. 예, 도련님 당장 가져오도록 하겠구먼요. 잠시 후 돌쇠가 옷을 가지고 돌아왔다.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는데쇼. 그 전에 몸을 씻으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그제야 강산이는 만석이의 행색과 피고름이 묻어있는 다리를 보곤 속으로 화들짝 놀랐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넸다. 자네 먼 길을 걸어오느라 행색이 말이 아니군. 다리는 또 어쩌다 그런 겐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일단 자네부터 챙겨야겠구먼. 돌쇠야, 지금 바로 의원을 불러오거라. 그리고 내 친구 만석이가 목욕을 할 수 있게 준비하거라. 한참 후 만석이가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의원이 만석이의 다리를 치료하며 4, 5일 움직이질 않고 약만 잘 바르면 금방 나을 거라며 약을 처방해주고 돌아갔다. 의원이 돌아가고 나서야 강산이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돌쇠야, 준비해둔 술과 음식을 가져오거라. 음식과 술이 상위에 다 올려놓지도 못할 정도로 차려지자 만석이는 강산이에게 잘 먹겠다는 인사말도 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강산이는 만석이가 배불리 음식을 먹을 때까지 술을 마시며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배가 부른 만석이는 그제야 강산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복의 강산이 내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다 뭔가. 자네와 나는 형제일세. 근데 연통도 없이 어쩐 일로 왔나?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겐가? 이 친구야, 대답할 틈 좀 주시게. 아이고 이런,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짓거렸구먼. 다리도 나아야 하니 며칠 사랑채에 머물면서 이야기 나누세. 만석이는 무슨 일로 왔냐는 강산이의 질문에 당장이라도 돈을 빌리러 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픈 다리도 치료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강산이를 보니 돈을 빌려달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만나자마자 돈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며칠 머물게 됐으니 기회를 봐서 말해야겠구나. 만석이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집에서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그렇게 강산이와 만석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안부와 예전에 한 동네 살았을 때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강산이는 만석이에게 한양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고 싶었으나 다리를 다친 만석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돌쇠야, 한양에 처음으로 올라온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도련님, 명월관 기생초이를 불러 시간을 보내심이 어떨는지요? 그래, 저 친구가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살긴 했어. 아직 여자 품을 모를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줘야겠군. 돌쇠, 네가 간만에 좋은 생각을 했구나. 명월관에 가서 악사와 제일 예쁜 기생들 몇 명만 불러오거라. 해가 지고 달이 환하게 떠오르는 밤, 강산이는 친구 만석이를 데리고 뒤뜰 연못 옆에 정자로 갔다. 정자로 올라간 만석이는 그대로 망부석이 되고 말았다. 정자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있었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여인들이 만석이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고 있는 것이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네가 있을 수 있다니. 자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앉으시게. 이 여인들이 한양 최고 기생집 명월관의 기생들이라네. 오늘은 우리 다 잊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을 즐겨보세나. 안녕하세요. 초이라고 합니다. 만석이는 난생 처음 여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너무 좋아 어찌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술과 풍악 그리고 여인에 취해 그 밤을 즐겼다. 강산이는 기생초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오늘 밤 네가 내 친구의 밤 시중을 들어주도록 하거라. 기생초이는 돈을 받아 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만석이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이제 밤도 깊었으니 소녀와 마저 이 밤을 즐겁게 지내시지요. 초이는 만석이의 팔짱을 끼우며 만석이에게 방으로 가자고 재촉하듯 몸을 일으켰다. 만석이 이 친구야. 오늘 밤 진정한 사내가 돼서 내일 만나도록 하세. 하하하. 강산이는 재미있는 일이라도 보듯이 만석이와 기생초이를 향해 웃으며 말하곤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만석이는 기생초이가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이부자리도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다. 만석이는 여인이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이 모습을 놓칠 리 없는 기생초이는 만석이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말하고선 만석이를 이불에 눕혔다. 기생초이가 흔들리는 호롱불을 후 하고 불어 끄고 누워있는 만석이를 향해 다가가 옷을 벗기려 하자 만석이의 몸은 경험하지 못한 짜릿함에 몸이 떨렸고 바로 그 순간 헉! 만석이가 헉 하는 짧은 탄성과 함께 시원하다는 듯이 몸을 떨자 만석이의 잔뜩 화가 난 그곳 부위가 축축하게 젖는 것이었다. 기생초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잠시 후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도련님은 혼자서 볼일을 끝내신 것 같으시니 소녀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겠네요. 부디 안녕히 주무세요. 기생초이는 화가 난 얼굴로 매섭게 말하곤 옷을 고쳐 입고 방을 나갔다. 만석이는 기생초이가 왜 화가 났는지 알기에 붙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만석이는 사내가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왔다. 전날 밤 상황을 들은 강산이는 배꼽이 빠져라 깔깔깔 웃었다. 자네, 그것도 제주일세. 엄청난 제주야. 하하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너무 창피해서 초이를 붙잡을 수도 없었다네. 초이 그 기생의 하룻밤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그 아이 하룻밤이 10량일세 10량. 우리 하인들 한 달치 품삯을 자네가 입맞춤 한 번으로 날려버린 걸세. 하하하. 만석이는 강산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10량이면 우리 식구들이 보름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내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동안 나만 기다리는 우리 식구들은 밥 한술 뜨지 못하고 있을 거야. 저 친구는 예전보다 더 부자가 된 게 확실해. 내게 기생과의 하룻밤으로 10량을 쓸 수 있는 친구이니 내가 20량을 빌려달라고 해도 충분히 빌려주겠지. 만석이는 강산이를 만나러 왔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강산이에게 돈을 빌려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다. 만석이는 강산이에게 자기가 왜 한양에 왔는지를 어렵게 설명하고는 돌아가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테니 빌려줄 수 있겠냐고 강산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강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하인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말했다. 잠시 후 하인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자 종이에다가 두루미 한 마리를 그려주면서 만석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이 그림의 두루미 다리를 하루에 한 번만 회초리로 때리게.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걸세. 명심하게 하루에 한 번만 때려야 하네. 그리고 절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네. 강산이는 만석이에게 그림과 회초리 한 자루를 주고는 하인에게 어서 만석이의 짐을 싸서 가지고 오라고 하곤 짐을 받자마자 만석이를 집 밖으로 배웅해 주었다. 두루미 그림을 받고 쫓겨나듯이 집 밖으로 나온 만석이는 강산이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저 친구가 나한테 가족과 진배 없다 말할 때는 언제고 돈 빌려달라는 말에 나를 바보로 알고 이런 그림이나 그려서 손에 쥐어주고서 나를 내쫓다니 내 참 기생한테 쓸 돈은 있고 중마고인 나에게 빌려줄 돈은 없는 건가? 만석이는 믿었던 친구 강산이의 기가 막힌 행동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고 무시를 당한 것 같아 자존심도 상했다. 만석이는 다시는 강산이를 찾아오지 않겠다 다짐하고는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때 진한 꽃내음을 풍기는 여인이 만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 헉하니 찌익했던 만석도련님 아니세요? 벌써 토끼들만 산다는 마을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부디 한양에서 다시 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길을 지나다 만석이를 보고 지난 밤이 생각난 초이는 만석이 앞에서 조롱하는 말을 건네고 실실 웃으며 지나갔다. 만석이는 초이의 그런 행동에 몹시 화가 났지만 명월관에 들어가 술 한 병 시킬 돈도 없었기에 큰 느티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화를 삭혔다. 젠장! 저 기집이 내가 우습게 보여. 저런 게 분명해. 아이고 열받네 열받아. 그래 이 그림에라도 화풀이를 해야겠다. 만석이는 화풀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 두루미 다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놀랍게도 돈이 가득 찬 꾸러미 하나가 그림으로부터 나왔다. 어이쿠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강산이 그 친구 말이 사실이었구먼. 졸지에 돈이 생긴 만석이는 꾸러미 안에 돈을 보고 있자니 자신을 조롱하며 지나간 기생 초이가 생각났다. 돈도 생겼겠다. 내가 그 망할 기집애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집에 가서라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지. 암만 그렇지. 초이에게 복수만 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만석이는 명월관으로 향했다. 여봐라. 어여, 술상을 차려오거라. 명월관으로 들어간 만석이는 초이 말고도 다른 기생들까지 불러 앉혀놓았다. 다른 기생들에게는 돈을 뿌리듯이 쥐어주면서 초이에게는 밤새 술만 따르는 시중을 들게 하곤 통쾌했다.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 정신을 차린 만석이를 보고 초이가 꿀물 그릇을 내밀며 어제 마신 술값을 달라고 말하자 만석이가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곤 돈이 있던 꾸러미에 손을 넣었는데 꾸러미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다. 어제 얼마나 돈을 쓴 거지? 돈꾸러미에 얼마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 얼마를 쓴 건지 모르겠군. 술기운으로 어지러운 머리를 쥐어잡으며 만석이는 초이에게 꿀물을 한 잔 더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구나. 초이야, 꿀물 한 잔 더 가지고 오거라. 네, 가져다 드릴게요. 방 밖으로 초이가 나가자 강산이가 준 그림을 펼쳐 회초리로 두루미 다리를 때리자 또다시 돈이 가득 찬 꾸러미가 그림으로부터 나왔다. 기생 초이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만석이는 돈꾸러미에서 돈을 꺼내주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구만. 만석 도련님 어디 가시려고요? 소녀 아직 도련님이 필요하옵니다. 소녀 곁에 조금만 더 있어주셔요. 만석이가 일어나 돌아가려고만 하면 초이는 만석이가 없으면 못 산다며 만석이의 발목을 잡았다. 초이와 사랑을 나누고 여자의 품을 알게 된 만석이는 하루만 더 머물고 내일은 꼭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만석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초이와의 주색 잡기도 지겨워진 만석이는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술값을 치르기 위해 다시 강산이가 그려준 두루미 그림을 펼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고작 돈꾸러미 하나만 나오게 해서는 하루 술값뿐이 안 되니 두루미 다리를 20번쯤 때리면 그만큼 돈꾸러미가 나오겠지? 만석이는 회초리를 들고 그림 속에 두루미 다리를 20번 때렸다. 그러자 두루미 다리가 그만 부러져 버리더니 그림에서 더는 돈이 나오지 않았다. 이전에 나온 돈을 다 써버린 만석이는 고향에 가지고 갈 돈마저 없었다.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만석이는 다시 부자 친구 강산이를 찾아갔다. 이보게 강산이,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생 초이를 만났지 뭔가? 처음 만난 그날 일 때문에 기생 초이가 나를 조롱하길래 홍구멍만 내주고 돌아가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기생 초이의 꼬임에 빠져 자네가 내게 준 기회를 헛되이 쓰고 말았네. 정신을 차려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도움을 주게. 자네는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강산이는 만석이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래, 기생초이도 내가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성실한 친구 만석이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았을 거야. 한 번 더 만석이 저 친구를 믿고 도와줘야겠어. 부자 친구 강산이는 이번에는 크고 멋있는 기와집과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그림에 그려주고는 말했다. 100일 동안은 웃지 말게. 그럼 모든 게 만석이 자네 것이 될 걸세. 하지만 자네가 웃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네. 명심해야 하네. 부자 친구 강산이에게 그림을 넘겨받은 만석이는 이번에는 꼭 강산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며 강산이에게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나 갔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큰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던 만석이는 강산이가 준 그림을 펼쳐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만석이는 큰 기와집 안방에서 비단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이 밥상을 앞에 두고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 일어나셨나요? 진지 드셔야지요. 서방님이라? 그렇지, 맞구려. 내가 부인의 서방님이요. 만석이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만석이는 큰 기와집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느라 고향의 가족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석이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과 기와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강산이의 당부는 잊지 않았고 아름다운 여인과 즐겁게 지내는 중에도 절대 웃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덧 딱 100일이 되던 날 만석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데 문득 기생초이와 지냈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맞아, 내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지. 피식. 초이와의 첫날 밤에 자신이 헉하고 찍했던 일들이 떠올라 그만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여인과 기와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만석이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가난해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만석이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부자 친구 강산이가 살고 있는 한양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산이를 다시 만난 만석이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자네가 그려준 그림을 내가 잘 보관하려 했는데 찢어지고 말았네. 자네의 당부대로 나는 절대 웃지 않았다네. 내가 웃지도 않았는데 그림이 찢어져 나의 부인과 기와집이 사라졌으니 어떡하면 좋은가? 내게 한 번만 더 도움을 주게. 자네는 그림만 그리면 되지 않나? 만석이의 이야기를 듣던 강산이는 말도 안 되는 만석이의 거짓말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형제와도 같은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쌀이 가득 담긴 큰 상자 그림을 그려주면서 말했다. 이 쌀 상자에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으면 만석이 자네와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쌀이 나올 걸세.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돈은 자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도록 하게. 내가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세. 강산이는 만석이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며 그림을 건네주었다. 이번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고향 집으로 돌아간 가난한 만석이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강산이가 그려준 그림을 펼치고 손을 넣자 쌀 주머니가 손에 잡혔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가난한 만석이의 식구들은 만석이가 가져온 흰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만석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 애미가 네 걱정에 밤잠을 설쳤단다. 돌아왔으니 됐어. 만석이의 식구들은 한양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돌아온 만석이가 온갖 고생을 해서 쌀을 가져왔을 거로 생각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만석이는 일어나질 않고 이불 속에 누워서 민기적 게으름을 피웠다. 만석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지 않겠니?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으니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만석아, 오늘은 산에 올라가야지? 만석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어머니 말에도 내일 해오겠다며 대답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만석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우질 않았다. 만석이는 어차피 그림만 있으면 평생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자신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다.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만석이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가진 돈이 없었다. 만석아, 걱정 말아라. 이 애미는 며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게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거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게 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꼭 고쳐드릴 테니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세요. 만석이는 쌀을 돈으로 바꿔야겠다 생각했다. 부자 친구 강산이의 당부를 무시하고 만석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산이가 그려준 그림을 펼쳐놓고 쌀을 꺼냈다. 이번에는 손을 넣는 대로 쌀이 나왔다. 만석이는 쌀을 돈으로 바꿔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는 강산이의 당부는 잊어버린 채 하루에도 몇 번씩 쌀을 꺼내 돈으로 바꿔 기생과 술을 마시며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이 만석이를 체포해 관아로 끌고 갔다. 네 이놈, 너는 대체 무슨 요망한 도술로 관아 쌀을 훔쳤느냐? 네 놈이 쌀을 돈으로 바꿔 기생집에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사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쇳내는 억울하구만요. 쇳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요. 여 며칠 사이 계속 관아 곳간에 쌀이 없어지기에 포졸들을 숨겨놓았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 곳간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쌀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포졸들을 시켜 쫓아가 보았더니 바로 만석이 내 놈이 사는 집이 나오더구나.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아닙니다요. 아니에요. 쇳내는 그림에 손을 넣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겁에 질린 만석이는 자신은 친구가 그려준 그림에 손을 넣었을 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울며불며 말했지만 사또는 믿어주질 않았다. 만석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자 사또는 포졸들에게 만석이 집으로 달려가 그 그림을 찾아오라 명하였다. 포졸들은 만석이의 방을 뒤져 그림을 찾아왔으나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게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그림에 손을 넣어도 쌀은 나오지 않았다. 사또는 만석이가 요망한 재주를 가졌다 믿었다. 요망한 재주를 가진 자를 세상에 나다니게 할 수 없다며 사또는 만석이를 평생 감옥에서 살게 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노력 없이 쉽게 얻은 풍요로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쉽게 얻은 것들에 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손쉽게 얻은 풍요는 그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력과 희생으로 채워진 풍요로움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 없는 풍요로움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심은 노력이라는 씨앗은 풍요라는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